제가 91년도에 태어났는데 91년도부터 경기가 좋아진 적은 없어요. 경기 안 좋아지면 다 망해야 되는데 또 잘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다 먹고 살 사람들은 다 먹고 살고 피해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경기 안 좋아진다고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저는 항상 바빴거든요. 이렇게 실리콘 시공하시는 거 보면 엄청 쉬워 보이는데 왜 제가 쓰면 이상하게 나올까요? 저도 피디님 카메라 찍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부수적인 수입을 항상 원했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총이 5,000원짜리거든요. 실리콘은 다 센스가 있어야 돼. 이렇게 들어와서 시공해야겠구나 이거까지.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3건이라고 생각하면 100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주에 사는 35살이고요. 애 둘 아빠이면서 실리콘 마감 작업을 하고 있는 이태양이라고 합니다. 실리콘 마감 작업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인테리어 공정별로 도배, 타일 이런 공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공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다른 공정들끼리 만나는 부분 이런 데는 다 매끄럽지가 않아서 실리콘으로 다 마감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이에요. 오늘은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강남의 60평대 아파트 바닥 전체적인 마감이랑 화장실이나 요청하시는 부분들 마감 작업하러 왔습니다. 지금 시공하기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대표님은 이렇게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하시는 루틴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저만의 그냥 계획인데 전날에 현장 이미지 트레이닝을 다 해야 돼요. 물론 현장에 가보진 않지만 30평대에 어디 이제 시공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여기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이게 2시간이면 끝나야 되고 이런 게 거진 다 맞아요. 일에 대해서만 좀 제이여가지고 램핏인데 저는 그냥 싹티입니다. 와, 한 손으로 엄청 잘 쏘시네요. 단련돼 있으니까요. 근데 좀 전에 보여주셨을 때 구석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끝내시나요? 네, 저는 중간에서 해야지 조금 더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각도로 계속 유지돼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현장은 이 각도로 가다가 여기 걸리잖아요. 이제 이 각도로 못 가게 되면 실리콘이 망가지거든요. 다 모양 같은 게. 그래서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실리콘 시공하시는 거 보면 엄청 쉬워 보이는데 왜 제가 쓰면 이상하게 나올까요? 저도 피디님 카메라 찍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같은 위치인가요? 네, 같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코로나 때 가족분 중에 한 분이 크게 샤시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시공팀으로 들어가서 샤시를 배우는데 부수적인 수입을 항상 원했어요. 샤시 시공하면서 실리콘이나 방충망 또 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주말이나 이럴 때 또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전단지도 돌리고 신축 아파트 같은 거 있으면 광고 등록을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고 싶어한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샤시를 하시면서 부업으로 방충망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실리콘 마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실리콘을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처럼 엄청 잘 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느낌은 있었거든요. 일을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고객님들한테 돈 받고 시공할 단계까지는 개인적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어디서나 연습할 수 있는 게 또 실리콘이거든요. 일단은 실리콘 잘 써야 되지 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유리든 바닥이든 전부 다 뜯어가면서 시공을 하시면은 금방 늘어요. 금방.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실리콘 써는 거는 맨 마지막 공정으로 들어오긴 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공정 마지막에 들어온다고 해도 먼지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쌓여있을 거잖아요. 그런 현장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붓 같은 걸로 시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다 털어서 작업을 하고요. 그러지 않은 데는 지금처럼 인테리어 청소가 다 완료가 된 상태로 부르시는 업체들도 많아요. 청소 안 하고 부르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걸 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자세죠.
저 실리콘 시작할 때는 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인테리어 사장님 같은 분들은 실리콘을 제대로 된 기술직이라고 봐주지 않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5년, 10년 전만 해도 마루 시공하면 마루 시공하신 분들이 마루 실리콘 쏘고 샤시 하시는 분들이 유리 실리콘 쏘고 좀 뭔가 실리콘이라는 직업 자체가 도배공, 타일공, 목공 이렇게 다 부르는데 실리콘공은 없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어디를 이제 저희가 견적을 드리고 가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데 와가지고 2시간 하는데 20만 원이야? 목공을 하루 종일 불러도 30만 원, 35만 원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지만 일반 고객님들도 많이 찾으세요. 인테리어 업체를 써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는 고객님이 따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실리콘 맡기고 싶다, 돈 주더라도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따로 인테리어 업체한테 진행을 안 하시고? 네, 왜냐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실리콘으로 가려지면 그 잘못된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은 잘못되면 이건 다시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다시 하면 다시 할수록 퀄리티는 더 안 나와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일수록 더 실리콘에 혈안이 돼가지고 더 많이 요청을 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 일이 많이 늘어났긴 해요. 네. 처음에는 아파트를 비울 때 누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연차가 쌓이다 보면은 외부 일의 비중보다 내부 일의 비중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감 일의 비중이. 근데 아무래도 요즘 뭐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다 약간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못 받으신 거예요? 봤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 엄마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엄마는 경기 안 좋아지는데 너 일을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 91년도에 태어났는데 91년도부터 경기가 좋아진 적은 없어요. 경기 안 좋아지면 다 망해야 되는데 또 잘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다 먹고 살 사람들은 다 먹고 살고 피해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경기 안 좋아진다고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저는 항상 바빴거든요. 좀 전에 말씀 주셨을 때 대표님은 항상 바쁘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표님만의 영업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해줘야 돼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일을 많이 구하다 보니까 고객들도 문자 문의가 많아요. 문의했을 때 다 요리조리 설명해 주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마루 시공을 했는데 뭐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사진이랑 같이 보내드리면 고객들이 그 사진을 보고 아 맞아요 이런 시공이에요 하면은 바로 계약이 되거든요. 이사 간다고 해서 이사업체를 막 10개, 20개, 30개 알아보진 않잖아요. 몇 개 알아본 그 업체 중에서 딱 맞는 업체랑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걸 빨리빨리 캐치해줘야 돼요. 고객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그거를 알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한 네. 포인트였던 거네요. 네. 그럼 대표님은 지금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인스타랑 블로그랑 숨고수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숨고라는 어플 통해서도 개인 소비자들이 연락이 많이 주세요. 숨은 고수에서 아마 그래도 서울 경기권에서는 제가 최상위권에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도 작업을 하시고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각도가 안 나오는 시공 현장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작업은 해야 되니까. 그게 기술이죠. 대표님은 그러면 난관에 처음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는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는 작업이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한들 그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함과 동시에 유튜브에서 막 찾아요. 그거를 이제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라. 현장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리콘 교육이란 게 있을까 할 정도로 다른 것들은 안전에 유의해야 되고 도구 사용법이라든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리콘은 워낙 간단하고 일만 구하면 사업이 돼버리는 거 같고 총이 5,0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몇천 원 안 되는 걸로도 돈이 되고 기술이 되고 하는 게 전 제가 막 그렇게 잘 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보다 더 잘 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어쨌든 사업은 잘 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한 거니까 꼭 실리콘을 엄청 잘 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고객 응대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죠. 진짜 그래요. 진짜. 근데 아까부터 작업하시는 거 보면 되게 정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네, 혼자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좀 안 맞으실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혼자 있는 것
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밥도 혼자 먹고 일도 혼자 가고 계약도 혼자 하고 조금 이제 팀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또 아쉽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을 달래줄 정도로 다른 장점들이 많으니까. 그럼 대표님이 이렇게 실리콘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부모님이나 아내분께서 처음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다 응원하죠. 저희 가족들은 다 응원하는데 바깥에서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시선들은 사실 그렇게 곱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안 그러면 되고 저는 뭐 떳떳하게 말해요. 실리콘 하고 다닌다. 근데 그걸 곱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다. 근데 많진 않아요. 요즘에는 또 현장 일이라는 게 예전처럼 막 3D 하면서 엄청 낮게 보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있겠지만 근데 식당 같은 데 가거나 그런 데 가면은 저는 나름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 그런 거에서 오는 회의감 같은 거는 그때 잠깐 뿐이에요. 보수나 이런 게 다 해결을 해주니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통장이 해결해준다. 통장이 해결해준다. 대표님이 이렇게 시공하시면서 굳이?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위치에 하신 적도 있으세요? 많죠. 많아요. 그거 말하고 안 하고가 젊은 세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또래 기술자분들한테 말하면 말씀하세요. 에? 이걸 해달라고? 아 이걸 왜 해? 왜는 없어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좀 젊으신 인테리어 업체들은 다 기분 상해하세요. 그러니까 업체가 변경되는 많죠.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실리콘 작업은 속도도 엄청 중요하고 중요하죠. 왜냐면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다 한 만큼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물량을 많이 쳐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돼요. 현장 뭐 하나 해가지고 20만 원 벌 수도 있고 뭐 30만 원, 40만 원 벌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20만 원, 30만 원 버는 거를 하루에 2개 할 수 있느냐, 3개 할 수 있느냐, 5개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뭐 거리나 이런 게 잘 맞아야겠지만 그것 또한 잘 맞추는 게 영업의 기술이고. 네, 맞아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3건이라고 생각하면 100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쉬시는 날이 없는 거예요? 5월 달에 애기 나올 때까지는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일요일도 없이 항상 일했어요. 제가 일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쉬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직장 다니시는 이런 일반 소비자분들은 평일에는 너무 늦은 시간밖에 못하니까 퇴근하시고 주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으세요. 주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와이프도 너무 고생하고 일요일은 웬만하면 애기가 좀 클 때까지는 좀 쉬고 있습니다. 하루에 3-4건씩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큰 현장이면 오늘같이 오전 3시간 다 들어가고 오후에 가는 것도 좀 큰 현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 현장들은 뭐 하루에 2개 있을 때도 있고 조그만한 현장들은 하루에 5개, 6개도 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인테리어 마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욕조 같은데 실리콘, 뭐 유리 같은 거 교체하면 유리 하나 쏘는 거 이런 것도 다 시공으로 저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시공하는 시간은 짧은 건 15분, 20분 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처럼 전체적인 마감 현장에 들어오는 거는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것들도 있고요. 모든 시공이 다 뭐 이렇게 큰 현장이어서 하루에 3건씩은 아니에요. 그러면 견적은 평단위로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공사는 평당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요구되면 추가적인 부분들은 따로 해가지고 뭐 몇만 원씩 이렇게 견적이 측정되기도 해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60평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기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35만 원, 4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일단 와서 싸는 구역을 확인을 하고 견적을 내는 편이에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일당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실리콘을 일당으로 가면 어쨌든 그 현장에 요구하는 거는 그 하루에는 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당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25만 원, 30만 원 막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2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저희는 따로 일당으로 다니지는 않고요. 그럼 대표님이 하루에 제일 많이 벌어갔을 때는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벌어본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스카이 장비 타고 이제 외벽 작업하는 작업이었는데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끝났어요? 네. 와. 엄청 집중해서 쓰시네요. 사모님들이 왜 이러냐 왜 저러냐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노즐을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꺾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런 데는 제가 요각도로 쏴야 되는데 여기를 쏠려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더 이렇게 되면서 쏘는 각도는 똑같으니까. 고수가 노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인 걸. 아, 그렇죠. 노즐은 영어다 보니까 조동아리. 다른 현장 오신 거예요? 네, 다른 현장 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강남 지하의 독서실 상가인데 유리나 이런 것들 마감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평수는 좀 넓은데 기본적으로 마감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쏘시면 손에 쥐날 것 같아요. 대단한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90평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혹시 견적이 어떻게 돼요? 뭐 말씀해 주신 게 아직 몇 개 안 돼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하면은 30만 원 정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현장에서 말씀 주셨을 때 여성분들도 하기 좋을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없는 거예요? 손도 힘인데 도배, 줄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남성분들도 잘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섬세한 것들은 또 여성분들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말은 해본 적도 정말 있거든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요즘에 너무 일자리도 구하기도 힘들고 뭔가를 시작하려면 다시 또 바닥에 하셔야 되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안 하시더라도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충분히 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약간 이 실리콘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와, 실리콘은 다 센스가 있어야 돼. 이렇게 들어와서 시공해야겠구나 이거까지. 대표님의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9점 주겠습니다. 빠진 1점은 왜 빠진 걸까요? 일단은 혼자 하기에는 정말 좋은 직업인데 직원이나 다른 것도 더 키워갈 수가 좀 힘든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는 직업 중에서는 보수도 괜찮고 자기가 자기 시간 내서 일하는 것처럼 다른 장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9점 주겠습니다.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게 있으세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몸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지금처럼 항상 불러주시는 거래처들 잘 유지해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요즘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 자영업자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많죠. 그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꼭 저 같은 현장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간단한 생각으로는 사실 살아남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잘 견뎌내시지 않을까. 저도 다른 거는 안 해봤고 이 일로도 성공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진 않지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대표님한테 힘이 돼주시고 그 옆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아내분과 두 따님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와이프 준하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딸 둘 키우면서 저는 항상 일하러 밖에 나가거든요. 너무 힘든 거 잘 알고 지금처럼 서로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린이랑 나린이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혹시나 찍었던 이런 영상들이 웃으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사랑해.